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뭐 반짝 효과일 수도 있어요. 해리슨이 바이든과 붙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에 대한 응원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도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제는 거의 양강구도로서 자리를 잡는 듯한 느낌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선거 예측을 보다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당선될 확률이 30% 정도 높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투자자로서 필히 알아야 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민주당은 대체로 해리스를 선호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파란색 부분을 보면 되는데, 보면은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다른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분명 부각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물론 해당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비율도 31%나 되기는 하지만, 뭐 이게 하나의 후보에 몰리지 않는 이상은 해리스의 출마가 거진 확실시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단순 여론조사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양 인물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이 선거 예측 결과를 보다 보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해당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여론조사랑 아예 다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물론 이 62대 33 이격이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아직 해리스가 꽤나 모자란 이유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대표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경합주라고 하죠. 이제 특정 정당의 지지를 없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스테이트에서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해리스는. 그래서 해리스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경합주들의 지지가 해리스로 쏠릴 수 있겠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해당 내용을 필히 인지한 채로 앞으로의 일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피격 사태 이후 지지율은 급등, 그리고 그에 맞춰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내용이라면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악재스러운 내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해석하고 이게 주식시장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다들 후보와 수혜 업종 정도로만 연관을 지으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해요. 자, 트럼프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었죠. 연준은 11월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원유 시추를 대폭 늘리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해당 내용으로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에너지 공급을 늘림으로써 물가를 잡는다. 그 후에 금리를 거론한다. 이러한 뉘앙스의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발언들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기업 유치를 늘리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거론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하게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건데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는 분명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어떤 모순들이 숨어 있는 거냐면, 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듯 트럼프는 세금 진심으로 줄이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자,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결국 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건 재정 지출도 꽤나 늘릴 거라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자,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때요?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무조건 트럼프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정치를 해야 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책임 전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은 절대 아니겠죠. 자, 미국이 왜 천조국이에요? 국방비로 천조를 써가지고 천조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국가인데 지금은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 트럼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당연히 이 부채를 더욱 늘려야 되니까 국채를 더욱 찍어낼 거고,
그렇다면은 국채금리, 시장금리의 부담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구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GDP가 호조롭게 나온 거에 이어서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음 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함께 거론이 되는 게 관세 인상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60% 이상을 받겠다. 뭐 이것도 문제겠지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10에서 15% 관세를 받는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라면 문제죠. 여기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이 문제라고 따져볼 수가 있는 거냐? 첫 번째가 무역전쟁, 두 번째가 한국의 수출 타격,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물가죠. 자,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는 미국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더 가팔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당연히 또다시 금리와 함께 거론이 된다는 거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국채 금리가 지금 다시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분명 언급을 했어요. 이 저금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물가는 올라갈 건데 엄청난 부채에도 국채를 찍어내면서 돈은 풀 거야. 그리고 나는 물가도 잡으면서 금리도 낮출 거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물가를 제어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유 시출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힘을 무조건 엄청나게 쏟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수혜주라고 한다면 굉장한 수혜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석유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내연기관차, 자동차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산업군의 필수 요소로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물가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자국을 우선시하는 게 분명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 구조에서 무언가 하나만 틀어지더라도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량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도 트럼프 나름대로의 구조를 계속해서 짜맞추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리스크가 크고 모순이 숨겨져 있다 라는 포인트를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장의 화두에 올라있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기 귀찮아 하시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